이번에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읽어봤는데, 보세요. 제목이 있어요, 책이. 이게 만만치 않고, 두 권, 두 권 이렇게 이제 뭉쳐져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투로 나눠져 있는 책입니다. 이 발터 베냐민이 썼는데, 발터 베냐민 하면, 우리 얼마 전에 동필 기획의 원천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저자를 소개받았죠? 좀 사유가 좀 특이하죠. 우리 지금 현재 독일의 역사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어느 시대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쵸? 17세기 바로크 시대. 비핵에 대해서 알아야 돼. 구교와 신교가 싸워서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면, 발터 베냐민은, 20세기에 이 파시즘이 유행하는 이 시대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정답 나와 있죠? 네. 19세기로 가야 한다요. 지금이 청년기이면 유아기 때 가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서 다시 사유할 때 우리는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이 마르크스주의자예요. 마르크스가 이 런던의 대형 도서관에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무엇에서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자본론을 썼다면 우리 발터 베냐민은 무엇에 대해서냐면 문화 속에서 경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정작 13년 동안 이 인용문을 무지하게 찾았어요. 네, 완성했다 못했다? 네,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문화, 어떤 문화를 알아야 되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면 런던이거든요. 런던인데 영국의 런던인데 런던 아니고 언제를 알아야 되냐면 파리를 알아요.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가 수도야 라고 이야기해요. 왜 파리일까요? 요거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브랜드인가요? 집에 하나도 없네. 네, 프랑스 브랜드예요. 모두 프랑스 제품들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프랑스, 파리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문화가 형성됐구나 알 수 있어요. 혹시 이게 무슨, 요거는 다 이름 써있으니까. 요거 먼저 아세요? 그치. 네? 네, 크게 말씀해주세요. 샤넬. 남자분들이 모르시나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지? 네, 이런 명품 다 좋아하시죠? 네, 이게 다 프랑스 제품들의 명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98년도부터 국내 산업박람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801년도부터 1810년 사이에 몇 차례? 세 차례 박람회가 열렸어요. 자, 이때 한 번 열렸는데 벌써 세 번 열렸죠? 그 다음에 또 1810년부터 30년까지 또 세 차례 박람회가 벌어졌어요. 18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네 차례 박람회가 벌어졌어요. 박람회 하면 그냥 벌어지지 않잖아요. 행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데 이거는 국내 수준, 전 세계 수준의 박람회는 지금 18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5차례나 벌어졌어요. 다 파리에서. 왜 파리일까요? 그러다가 뭐라 하냐면 이 나폴레옹 3세 때 이 파리는 모든 도시구역을 개조했어요. 막 오물 있고 더럽고 막 이랬던 것들을 완전히 개조했다는 거죠. 누굴 시켰냐면 오스만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왜 개조했어?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기다가 막 노동자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바리케이트를 쳐요. 그러면 도시가 좁고 도로가 좁으니까 이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도로폭을 확 늘려서 야 바리케이트 못 치게 만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로는 직선으로 쫙쫙 연결해서 뽑은 거예요. 런던은 도시 개혁이 없었어요. 프랑스만 이렇게 개혁했기 때문에 5차례나 만국 박람회가 펼쳐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19세기의 자본주의 파리 하면 딱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만국 박람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케이드는 건물과 건물, 상점과 상점을 통로를 지붕을 씌워가지고 아예 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상품 판매하는 이런 우리로 말하면 재래시장
아니면은 그 지하상가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발전했냐면 백화점으로 발전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냐, 이 자본주의가 성행할 수 있냐, 사람들이 각성 상태와 수면 상태, 이 현기증이 일어나는 이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본을 소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무의식도 건드리고 집단의 무의식도 건드리면서 계속 현기증 나는 상태에서 이 소비하게 만들어서 이 자본주의가 성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만국 박람회는 어떤 환상으로 자꾸 소비를 이끄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이 만국 박람회에서는 이 현실 살아가기 어려우시죠? 직장 생활하기 어려우시죠? 가정에서 남편하고 갈등 겪기 힘드시죠? 아이랑 겪기 힘드시죠? 근데 그런 권태, 그런 무기력, 어려움 다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환상으로 소비를 계속 유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의 나의 결연함, 환상, 향수. 이 안에 향수가 있어. 그걸 자꾸 지금 현재를 자꾸 불러들인다. 상품들이 나를 현재로 불러들여서 환상을 막 갖게 해. 그래서 자꾸 소비를 이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집단 무의식인데요. 내가 보진 않았어. 교회도 안 다녔어. 그런데 우리 안에 집단 무의식으로 신에 대한 표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정신과 계속 이 건축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연결적되면서 우리가 환상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이 도시 보면 이 책 읽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지금 19세기야, 21세기야. 이런 혼돈이 많았어요. 지금 시대를 반영해주고 쓴다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파리에 처음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촌이 일을 할 거리가 없으니까 다 파리로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야, 밀물과 썰물 같대. 사람들이 아침에는 엄청 몰려왔다가 저녁 때는 싹 빠져나가. 왜? 그 당시 파리 중앙에는 계속 그 농업단지? 이런 것들이 공업단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도 같지 않을까. 수서역인가 그렇다더라고요. 출근 시간에 여기 있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밖에까지 줄이. 이게 그 당시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 1807년도에는 이 파리의 노동자 수가 9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엄격한 감시를 받고 시간적으로 계속 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받았는데 이 파리의 인구 중에서 도시의 비율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시면 점점 늘어요. 이 당시에 9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61년도에 보면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계속 이렇게 느는 걸 볼 수 있어요. 땅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인구가 계속 밀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횟수도 더 많겠죠? 여기에다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계적인 공정에 계속 해도 끝이 없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노동이 시스포스의 노동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요. 시스포스가 계속 돌을 굴려서 올리잖아요. 바로 다 됐네 하면 또 다시 떨어지죠. 다시 올려. 근데 우리가 전에 강의 들었던 것처럼 시스포스는 이 돌을 올리면서 땀이라도 식히고 바람이 오며 즐거움도 느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 회전 장치 때문이다. 자동 회전 장치 때문에 계속 이 기계에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권태의 지옥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일하다가 쉴 수도 있었어요. 농사 일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수동적으로 계속 일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태로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 사람들은 슬픔과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다. 좀 전에 우리 강의 들었던 것처럼 이 슬픔과 우울에 빠져서 계속 권태로움을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코이드 농도가 높다라고 이제 강의 들으셨죠?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처방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오늘 집에 가다가 드비로에 이제 뭐라고 하죠? 드비로를 보러 가면 어떻겠냐. 연극 같아요. 연극을 보러 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드비로다. 이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와 있네. 이게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네. 이 드비로가 너무 우울하고 권태로우니까 의사를 찾아갔는데 처방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슬픔, 권태에 빠진 사람들은 기분 전환, 우울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면 산업박람회를 만들어요. 산업박람회를 만들어서 이 노동자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 노동자들을 이 고통 가운데, 권태 가운데 해방시켜줘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보면 야 오늘 회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노동자 계급들이 원래는 생산하는 주체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객으로, 소비자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소비자로 등장하게 된 게 이 시기부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물건 그냥 가질 수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 돈 주고 사야 돼. 네, 이런 고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국박람회가 이런 오락산업들, 기분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이 오락산업들을 막 상품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 환상의 공간으로 초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는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엄마들이 또 선생님들이 어디 가세요? 떠나요. 여행, 왜? 잊을 수 있어. 망각할 수 있어요. 권태로움, 불안, 우울 다 떨쳐버리고 잠깐 잊을 수 있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난단 말이죠. 또 누군가는 쇼핑을 하고. 근데 똑같아요. 이 만국박람회에서 그걸 했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요즘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맛있는 찻집 가서 예, 배경 이쁜 데에서 나 이거 먹었어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여기서 이제 기분 전환을 하고 계신 거죠. 영화를 보면 또 그 순간은 날려버려요. 내 걱정 근심, 내가 상사한테 깨지든 남편하고 전쟁을 했든 아이랑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이런 기분 전환에 기분 전환으로 그런 환상으로 우리를 자본을 소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람회는 이 당시에 유일한 축제였다는 거예요. 박람회가 이 유일한 방출 채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 남국 박람회에 가면 뭐가 있냐면 모든 지역에 있어. 과거를 회고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농업, 광업, 산업, 심지어 여기다가 기차도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기차 갖다 놓고 뭐 생산하는 것도 직접 뽑는 거, 막 하는 것들 다 보여줘요. 그리고 원료, 가공재료, 예술, 공예까지 다 갖다 놓고 여기 있으면 요 프랑스 박람회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그 뒤로부터 퍼져나간 게 와인이에요. 여기서 많이 퍼져나 와인 하면 어디게 유명하죠?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르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박람회에서 이 와인이 처음 나오면서 프랑스 하면 예술 뭐 이런 와인이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막 기분 전환을 하다 보면 야 계급, 야 이거 투쟁해야 돼. 왜냐면 많이 일으켰어요. 폭동 일으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예 환기하는 것 자체를 방지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즘도 이 만만치 않을 건 3평짜리 원룸에 산대요. 그런데 40살이야. 월세 살면서 벤츠 탄. 근데 진짜 이 당시에도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상경해가지고 다 돈을 모았대요. 근데 나중엔 어떻게 했냐면 젊은 노동자들은 아예 안 모아.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상품이라는 물신의 순례의 중심지가 되었다. 예전에 우리 성지순례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로 막 가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물신인 상품을 보러 사람들이 기분 전환하러 기존에 있던 계급제도나 권태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하고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 만국 박람회에 찾아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사람들 너무 많이 많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철도가 이때 발달했어요. 철길이 발달하고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이 많은 인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품은 이 유아기적 향수를 자꾸 과거의 것을 현재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자, 만국 박람회를 했더니 어느 부분에 대중들이 인기가 좋아? 이렇게 대중들이 밑에 소외 계층들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대중들이 인기가 좋더라. 뭔가 봤더니 이런 패션 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양모 보닛이나 이 모직, 비로드 이런 재질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속 그 부분이 활성화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자본가들이 알았어요. 야, 거기에 의복에 에로틱한 문제를 우리가 의식해야 돼. 원초적인 본능을 건드릴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션 속에 이 무자비한 방식으로 성적인 도착 기미를 넣어줘야 돼. 이런, 패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적인, 그러니까 이 보닛을 보면 이렇게 벗기잖아요. 치마도 이렇게 네, 상상이 가세요? 남자들은 안 할 것 같아. 끄덕끄덕하는데 여자들은 아직 밤에 안 했어. 남자들은 안 하려도 알 것 같아요. 보는 거를. 이런 것들을 자본가들이, 잘 팔리는 건, 근데 그 밑에 봤더니 왜 잘 팔리냐면, 이 엄마랑 겪었던 그 느낌, 그런 촉감, 그런 따스함.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이가 어머니의 옷감주름에서 발견했던 그런 것도 담아야 돼. 그런데 이게 그때 캐시미어가 그때 막 이 나폴레옹 원정 때, 이집트 원정 때 계속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된 거예요. 느낌 캐시미어 없으신가요? 집에 하나 없어요? 목도리라도?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럽고 맨질맨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따뜻한 거지. 네, 원초적인 성적 본능, 엄마랑 경험했던 그걸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런 향수를 건드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형이 잘 팔렸대요. 인형이 아케이드의 진정한 요정이다. 왜? 어릴 때 갖고 놀던 거 정말 실물 크기가 작은 걸로 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가지고 놀던 아니면 없어서 절여여서 했던 부분들을 계속 마음속에 이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바비 인형이 한정판으로 200점이 한국에 왔대요. 사실 뿐. 여기 없네. 왜? 여기 왜 없어? 여기 없어? 누군가한테는 이게 막 줄 서서 사야 되고 몇 날 며칠 기다리고 막 이럴 텐데 또 누군가한테는 이게 뭐래? 관심도 없고 자신의 유아부적 향수가 건드려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에는 과거의 이미지로 이해해야 돼.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상품으로 내가 지금 그걸 구매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찐빵이 떴어요. 찐빵만 보면 저희 집 아이들이 알 거예요. 저희 냉장고에 지금 생협 찐빵이 몇 봉지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찐빵만 보면 안 사고는 못 배겨. 다들 그러세요? 나만 그런 거지? 내 유아기차 향수는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찐빵이 나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늦게 장사하고 오시면서 사오셨던 찐빵 그때 내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소송을 쓰고 나중에 보니까 중학교 때 그 풀빵 아세요? 이게 풀빵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세대 차이 나네요. 이 풀빵을 먹기 위해서 제가 버스 시간 놓칠까 봐 미친 듯이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지금 붕어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빵이랑 빵을 다 좋아해? 이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간식으로 빵이 나오잖아요. 칸 많이 들어있는 빵. 세 개는 먹나 봐요. 이럴 정도로 내가 지금 찐빵을 먹고 있고 풀빵을 먹고 있고 붕어빵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를 먹고 있어요. 과거의 시간을 내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건 또 중요한 시간을 추억하기 위해서 이 식기를 이런 수집을 한다. 식기 수집 말고도 인형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거에 자기 추억가 건드려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감각 대신에 그걸 소외시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것들을 현재를 불러들여와. 과거를 현재로 불러들여서 이 물건이야. 그래서 캐시미어, 이 패션, 인형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교 정신과 연결된 건축의 공간인데 이 당시 만국박람회가 일어나기 전에는 돌로, 목재로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만국박람회 할 거야 이제 할 거야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토대를 닦으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옥수들이 파업을 했어요. 이때 이게 노동자 혁명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파업하니까 시간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해법 중에 하나가 유리와 철이에요. 유리와 철의 만남으로 인해서
뭐 어떤 최초의 기념 건축물이 형성이 됐는데 이 수정궁, 이 런던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런던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고 수정궁을 만들었어요. 자, 이 수정궁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다 유리와 철로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16만 평? 아, 16,000평. 16,000평이면 쉽게 지금 조금 더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축구 경기장 18개. 좀 상상이 가세요? 사람들이 이것만 봐도 우와 이거 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사이즈였다는 거죠. 여기 안에 내부로 들어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내부로 들어갔더니 동화에서 나온 듯한 것들이 막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자, 아케이드를 가득 메운 상품 더미들 곁에 이런 동상들, 대리석 조각들, 분수 여기 보면 큰 나무 있잖아요. 이 느릅나무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걸 잘라버리기 아깝잖아요. 우리 잘라버리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냥 그 위에다 지은 거야. 건물, 이 나무 그대로 두고, 이, 아까 축구장 18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그냥 지워버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파리에서 이 박람회가 열려졌을 때는 이 수정궁은 이 런던이고요. 산업관이 만들어졌어요. 자, 런던하고 파리하고 되게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었어요. 여기 6개 파빌리온이면 이렇게 단위 건축물처럼 옮길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더라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이 건물을 보호하는 것처럼, 감싸 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고, 자, 306개의 아케이드가 펼쳐졌으면 그 위에 다 천장이 뭘로 되어 있다? 유리. 자, 이렇게 유리에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뭘 연상할 수 있냐면 성장에서 이거 뭐죠? 아, 스테인드 글라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치과된 얘기 들어요, 선생님. 글라스에서 그 사이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 성전에서 느껴지는 이 성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자극했다라는 유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계관, 별관, 현관에 이 정말 기관차를 4대 갖다 놨대요. 이거는 정말 신전 앞에 스핑크스 있는 것처럼 지켜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놨다.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아 여기는 아무 박람회 공간이 아니라 어디다? 성전이다. 신을 모시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를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세계 일주한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만국박람회랑 한 나라마다 파트를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 당시에 갈등 있고 전쟁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야, 모든 민족이 여기 모였고 모두들 평화로워요. 모두들 공존하고 있어. 야, 이게 신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 물이 덮여 있는 것들을 전체를 바라보던 신? 내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집단 무의식의 종교적인 정신과 계속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부에 들어가서 중앙 대로를 따라서 쭉 들어간대요. 그러면 뭐만 보이냐면 철과 연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각성과 뭐죠? 수면. 이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기증을 일으켜요. 이 연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꿈인지 생신지 약간 이렇게 어리어리하게. 거기서 온갖 오락의 유혹물들 무시하고 쭉 나는 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있냐면 이 증기 오르간하고 이게 근관악기가 교향곡을 붙인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 드렸던 것처럼 음악이란 것은 비가시적인 거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요. 갑자기 4차원으로 가게 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정신성으로 종교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이런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증기 오르간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보실게요. 어떤 건가? 증기로 피아노를 오르간을 파이프 오르간이 아니라 증기 오르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당의 공간이
영원한 신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높이 지었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천장이 높잖아요. 그런데 만국박람회 도 어떻게? 천장을 높이 지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아케이드가 뭘 상징하냐면 회중들의 이 의자, 이 흔적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아,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어? 교회 와 있어라고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만국박람회에서는 마지막인데요. 전시물에 손을 못 대겠대요. 이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성전에 있는 물건, 재단에 있는 물건, 성스러운 물건을 우리가 이미지로 느끼듯이,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대치되듯이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공간 안에서 이 종교적인 정신을 건드리면서 계속 소비, 교회에서 헌금 내잖아요? 헌금 내는 것처럼 이곳에 와서 어떻게? 돈 내, 소비해, 이렇게 만들었던 게 만국박람회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인데요. 이 베냐민은 자본주의의 전복적인 사유, 자, 지금까지 했던 거 해석해서 번역하는 거 아니야. 낯선 거 해야 돼. 어떻게 낯선 거 해야 돼? 완전히 분해해야 돼. 이렇게 자동차 하나의 부품이더라고요. 네, 안 보이죠, 근데? 이런 많은 부품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조립해야 돼. 라고 하는 안심용적 입장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 분해된 그 사유들이 뭐냐면, 이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미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발터 베냐민 처음부터 쭉 쓴 게 아니라 파리 도서관에서 그 인용문들을 다 모았어요. 인용문 덩어리요. 그래서 2,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페이지가 다 뭘로 돼 있다? 거의 인용문으로 되어 있다. 사고의 세부 조각들이다. 이 인용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조합하는, 우리가 다시 재조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옛날에 존재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되지 않은 지식이 존재해. 이 인용문들이 베냐민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소개하지 않았으면 그 파리 도서관에서, 국립도서관에서 죽은 언어로, 죽은 문자로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촉구하고 그걸 통해서 아, 지금 21세기나 19세기랑 똑같네. 아, 이래서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이런 환상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자꾸 소비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각성의 구조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우리 북클럽 구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랐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체의 선택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산 줄 알아요. 내가 사고 싶어서 산 줄 알아요. 하지만 뭐 때문에? 아, 우리 환상 속에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환상 속에서 우리가 상품을 구매했구나. 그런데 이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발터 베냐민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 여기 꿈에서 깨어나시는 선생님들 계시라고 강의 준비해봤습니다.